안녕하세요. 김주범의 경매고입니다. 이번 시간은 전 소유자가 임차하는 경우 이때의 대항력 취득 시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실제 진행되는 경매 또는 공매 사건에서 전 소유자가 임차하는 경우 종종 보입니다. 예컨대 이 부동산이 있습니다. 주거용 부동산이겠죠. 이 부동산을 갑이 소유권 취득을 하게 됩니다. 등기도 마쳐야 되겠죠. 부동산 등기부 각구에도 이렇게 갑의 소유권 등기가 등기되어 있습니다. 때는 2022년 1월 1일쯤 보겠습니다. 이 갑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전입도 마쳤고 2022년 1월 1일 주택의 입주도 마치고 그리고 등기까지 격려를 완료했습니다. 이 점유권은 점유하고 있는 상태 그 사실만 가지고 점유권이 있다 없다 라고 말을 하곤 하죠. 이 점유권이란 것은 이 점유하고 있는 상태 그 상태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. 그런데 점유권 한 개만 가지고는 이 점유를 정당화시키지 못합니다. 해서 이 점유권은 항상 그 원인이 있어야 되겠죠. 자, 우리 원인은 갑은 이 점유를 하는 원인이 소유자로서 점유를 유지하는 것입니다. 이 점유가 정당화되는 것이죠. 이렇게 점유를 쭉 하고 살고 있던 중에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게 됩니다. 매매 계약을 체결하든 또는 을이 갑 소유의 부동산을 경매 절차에서 취득하든 공무회로 취득하든 이렇게 소유권이 변경되는 과정에 있습니다.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내가 이 집에 한 2년만 더 살겠다. 즉 임대차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자. 또는 을이 이 부동산을 경매일차에서 낙찰받아서 만나러 갔는데 언제 나갈 겁니까? 묻습니다. 갑은 을에게 조금만 더 사게 해주세요.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시다. 둘 간에 이러한 임대차 계약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모습이죠. 그리고 이 을은 예컨대 2023년 1월 1일 날 이렇게 이제 등기까지 마치게 되는 것이죠. 이 부동산의 소유권은 을의 소유로 확인됩니다. 등기부를 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소유권은 을입니다. 이제 점유를 누가 하는지 보니까 이 전 소유자 갑이라는 자의 점유가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 갑과 을 간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답니다. 즉 갑은 임차인이라는 소리겠죠. 이제 경매가 진행됐어요. 이제 권리 분석을 해야 되겠죠. 내용을 보니까 현재 소유자는 을 그리고 이 갑이 전입을 마치고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. 을은 전입도 안 했겠죠. 갑이 임차인으로 계속 유지를 했으니까. 자, 이때의 관계에서 이 전입일자 2022년 1월 1일로 기준을 한다면 입찰을 보는 제3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을 가지게 되겠죠. 워낙 오래전에 전입이니까요. 그리고 이 부동산은 대부분 금융을 이용합니다. 이자 을이라는 자는 대출을 받습니다. 을구사항 1번 X은행에서 1억의 근저당권 설정을 했습니다. 물론 소유권 이전을 한 2023년 1월 1일 이때가 대부분이겠죠. 잔금 치기 위한 대출을 받으니까요. 이제 우리는 판례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. 이 갑이 이 주택에 대해서 자기 소유 주택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했습니다. 그리고 전입신고를 마치겠죠. 2022년 1월 1일자 전입신고를 마쳤고 갑은 그 처, 즉 배우자와 함께 거주를 하던 중에 이제 을이라는 자에게 매도를 합니다. 23년 1월 1일자. 그와 동시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거주하기로 하는 약정을 했답니다. 임차인을 전 소유자 갑이 아닌 갑의 처, 그 배우자로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로 임차인을 지정했고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습니다. 을로 바뀌었죠.
2023년 1월 1일자 그 중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고, 이때에 이제 낙찰을 받을 제3자 또는 은행이죠. 대출을 해주는 기관인 은행에서, 즉 제3자 이자는 이 주택에 관해서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될 때까지, 즉 그 전에는 이자 전 소유자죠, 그죠? 이 주민등록이 소유권이 아닌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그런 점유라는 것을 인식하기 어려웠다 할 것이라는 전제를 두게 됩니다. 결국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 계약까지 마쳤다면 제3자는 임대차인 채권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. 공시가 안 된다는 소리겠죠. 그리고 이 갑의 전입은 소유자로서 전입을 유지했던 것이고, 처음부터 이 날짜가 임차인으로서의 전입이 아닙니다. 따라서 전 소유자 이 갑 그리고 그 처 이자의 주민등록은 해당 주택에 대해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유하기 전에는 주택임대차에서 말하는 이 대항력 요건, 즉 그 전입이 적법한 공시 방법으로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. 결국 이 부동산에 대해서 전 소유자 갑이든 갑의 처든 이자의 전입은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유된 그 다음날, 즉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유된 이때에 비로소 갑과 또는 갑의 처와 을 사이에 임대차를 공시하는 유효한 공시 방법이 된다고 한다는 취지입니다. 그렇다면 이 공시 방법인 이 전입 같은 경우에도 이자가 2022년 1월 1일자부터 소유권을 가지고 유지하던 이 전입은 임대차, 즉 임차권에 대한 전입으로 볼 수 없다는 소리죠. 을에게 소유권 이전기가 경유된 날, 즉 2023년 1월 1일자, 이때 이 전입이 비로소 그 효력, 즉 임차권으로서의 전입으로 인정된다는 것이고, 그렇다면 전입 시기를 2022년 1월 1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유한 날, 즉 2023년 1월 1일이 임차권으로서의 전입으로 인정된다는 겁니다. 결국 이 전 소유자, 갑이든 갑의 가족이든 이자의 전입은 새로운 소유자,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날, 이때 전입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. 훨씬 이전에 전입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그날 적법한 전입으로서의 공시방법, 이렇게 인정되는 것이고, 이 23년 1월 1일, 즉 을에게 등기된 날 그 다음날 0시 1월 2일 0시에 비로소 대항력을 취득한다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전 소유자가 임차인인 경우 또는 그 전 소유자의 배우자가 임차인인 경우에는 이자들이 최초 전입한 시점이 대항력 취득 시점이 아닙니다. 새로운 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그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을 취득한 것이죠. 대부분 매매 계약 또는 경매로 인한 취득을 한 새로운 소유자는 대출을 많이 받습니다. 물론 대출이 없을 수도 있겠죠. 대출이 있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동시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칩니다. 소멸기준관리는 돈과 관련된 물권 또는 채권일 것이고, 그렇다면 이 소멸기준관리가 소유권 이전을 한 날 등기, 즉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면 이 날짜 소멸기준관리가 정해지는 것이죠. 따라서 전 소유자가 임차인 경우에는 대항력이 없는 경우가
아주 많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정보지 그 내용 보면 이 전입 자체가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전된 날보다 훨씬 빨리 있다 보니까 대항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것이죠. 우리가 이 경매 또는 공매 사건을 볼 때에는 이 소유자가 현재 소유자 또는 채무자 그 이전에 전입된 자가 있다면 한 번쯤 의심해 봐야 됩니다. 첫 번째, 등기부 등본을 확인합니다. 혹시 전입된 이자가 등기부상의 전 소유자인지 또는 그 가정관계를 이루고 있는지 확인을 명백히 해야 되겠죠. 만약 아주 오래전부터 전입이 되는 자가 현재 임차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이자의 전입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등기된 날 그 다음 날 0시에 대항을 취득한다는 거, 이거 한번 제대로 확인하고 있어야 될 내용입니다. 이와 관련된 실제 진행되는 경매 내역은 계속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시간은 2021년 12월 14일 선고된 대법원 판례의 내용, 즉 전입신고가 새로운 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그 이전부터 유지되고 있던 전 소유자 이자가 임차인의 경우 그 대항력 취득 시점은 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된 다음 날 비로소 대항력을 취득하는 시점이다. 이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.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